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의 공식 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흠집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유승민 선거운동본부 캠프에 대변인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체는 B와 C를 보도를 하면서 결국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차라리 기자회견장에서 다 모든 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만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 보면 최강 의원 고발장을 직접 고발장 형태로 쓴 게 아니다. 그거를 손으로 써가지고 도움을 전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정에서 혹시 법리 공포를 검찰 쪽 특히나 손준성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한 적이 있는지 그거 설명을 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정확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쪽 그 매체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본건 고발장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본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작성했던 그 수기 메모를 들고 있다는 그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메모라는 게요, 뭐 이를테면 짧게 쪽지를 써서 보낸 정도인지 아니면 뭐 A4 한 서너 장 정도? 아니요, A4 한 장.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제 뭘 할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도표 같은 것도 좀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은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소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뭐 둘이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소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체에 봤었을 때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위가 지금도 그쪽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휴대전화 그 지금 제보자라는 사람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아마 그 분석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검토를 그 손준성 검사와 친일이 없습니다. 있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말씀이세요? 법리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손준성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을 보시면은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손준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문자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나 뭐 이런 추측을 그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검토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의 법률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경강부회 같습니다. 문자로 방금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나눴고 문자 외에 뭐 대화, 통화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근거는 뭐냐면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그 문자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쓴 그 자료가 그러면 테레그램에 있던 그 자료가 여기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의 실체는 뭔가요?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그걸 제가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래 받아서 전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름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받았거나 그걸 넘긴 기억도 없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시는 뉴스버스 기자하고 두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게 맞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지만 전달을 한 당의 관계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당시에 그러면 어떤 판단에 그당 관계자한테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만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뉴스버스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뭐 검찰에서 작성을 했다 아니면 손준성 검사 이름을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면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달했는지 자체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기억을 하면 그게 앞뒤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김웅 부장검사라고 주장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인지 특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이런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의 특정한 분한테 그것을 다 한 분한테 계속 전해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김웅 부장검사는 사실 뭐 제 핸드폰에도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특정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저한테 들어왔던 자료들을 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라고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을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손준성 검사하고 평소에 어떤 안부라든지 당시 검찰 내부 상황 말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안건을 평소에 이야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이니셜 부분은 사실 공익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사실 그 이니셜은 사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 이니셜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혹시 제가 뭐 유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한 거고요. 손준성 검사하고는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은 뭐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밥을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 뭐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예.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머니 그 관계자
고발자는 왜 이거를 제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분이 밝혀지면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그건 추측이라서 그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혹시 의원님 그 제보자라는 분이 투명한 목표에 있다라고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그 야당의 대선 분당 후보를 분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사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야당 내의 어떤 권력 압수라기보다는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건가 싶어요. 그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8월에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의원님 고발장 작성하신 당의 부상규 변호사님이랑은 어떻게 소통을 그때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오늘 받고 이름은 지금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처음 안 겁니다. 텔레그램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니까 그걸 뭐 더 엿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고발 아까 말씀 주셨던 쪽지를 전달했던 부분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동기에서 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분명히 그 아드님 조모 씨의 아드님의 그 인턴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법률 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줬고 그걸 아마 건네줬을 겁니다 그 종이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잊어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발된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 선고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그 제가 보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뭐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의원님이 그려주셨던 그 쪽지랑 8월 고발장이랑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뭘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문구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막말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외모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언제쯤 그게 거의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나갔고 다음 날 방송 기사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보고 이거 좀 문제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거의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뒤에 한 2, 3일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그때 바로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기억이 됩니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보험정권 정치인들하고 그 미동정에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한 여러 명이 고발한 그 고발장은 그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뉴스버스 기자가 1차, 2차로 했던 그 녹취록이 지금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좀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 두 번째에서 보면은 저는 고발장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게 고발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뉴스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줬던 그러니까 수기 메모를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수기 메모한 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갑자기 왜 나오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뭐 무슨 그 수기 메모 한 거에 지났는데 갑자기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 내가 그 메모한 데는 그것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 취지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거 확인했고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검찰 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록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지는 그때 그 대화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이제 제보자가 이제 드러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로 이제 바뀌기 전에는 원래 그 제보자 신문을 오늘 공개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신문은 공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러겠죠. 그때 나는 우리 당에 무슨 직책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는 아니지만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정도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것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황상 홍보사한테 받아서 자료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홍보사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거는 유도신문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뭐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1심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이 됐으면 민주당의 어떤 뭐 당원이 그걸 받았으면 그 당에 전달 안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겠죠. 어떤 문건이 됐든지 간에 그게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으면 당에다 전달은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검찰에서 만약 받은 거를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야당으로 가는 이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가정이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실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신고를 하거나 뭐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익신고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검사도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당의 책임 있는 뭐 지도부에다가 뭐 사정을 좀 수상이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쪽에는 그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쪽 분들 이야기 했을 때도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뭐가 왔었으면 저는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라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승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아침에 전 번역수인가요? 그 뉴스버스 기자가 했던 말이 제보자가 들었던 얘기가 단순 어떤 캡처본을 받은 게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맞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있겠죠. 제보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에 보내달라랄지 감사원 문제를 제기해달라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안 질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다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왜 의아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디 메신저로 온 걸 금방 포스트하는 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말한 걸 사실 잊어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러면은 예, 그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럼 근거가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때 선거 후보로 활동하시는 시기였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제보를 했던 사람도 뭐 얼핏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들어왔던 것들은 거의 다 당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장의 요건과 행사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기가 있는지.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자료라고. 여러분이 혹시 그 실제 선거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실제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한두 페이지짜리였다 그러면 아니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는 보실 시간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고 뭐 왜 지금 휴대폰한테 지금 애만 휴대폰한테 미루고 있느냐라는 것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또 또 이걸 가지고 김웅 인정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기사. 예, 그때 뭐 선모 씨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입니다. 뉴스버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두 번째 입장문에서도 말했듯이 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이름 제가 손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은 이름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받는 자료는 특별히 따로 검토를 안 하시고 바로바로 당에다 넘기시는 제가 보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포워딩합니다 저는. 의원님 그러면 그 고발 관련 최선의 고발 관련해서 메모하신 거를 넘기는 사람과 지금 제보자가 추정되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에 전달해 달라고 이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거는
법률 파트 쪽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지원단에 가까운 법률 지원단에 그 전달해 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그 당직자도 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